네, 안녕하세요. 갱스타입니다. 자, 8월 3주차 주간 시황 분석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주요 이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아래 공포가 글로벌 증시를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자, 글로벌 경기 침체의 전조 증상이 나타나면서 글로벌 증시 이번 주에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였는데요. 자, 미국의 10년물과 2년물 국채의 금리가 역전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10년물 금리가 2년물보다 낮아지면서 그동안 과거에 이 현상은 경기 침체의 전조 증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자, 두 국채의 금리가 역전이 벌어지면서 수요일 날 미국 증시가 3% 넘게 급락을 했습니다. 자, 수요일 날 3% 급락한 이후에 미국 경제 지표가 그나마 조금 양호하게 나오면서 자, 목요일 날 국내 증시 휴장 한번 했고요. 자, 금요일 날 생각보다 뭐 크게 급락을 하지 않아서 상당히 다행이라고 할 수 있겠고, 자, 다시 10년물 금리가 좀 반등을 해주면서 글로벌 증시 금요일 날 저희 국내장 마감한 이후에 안정세를 좀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경기 침체가 계속해서 뭐 확산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미국 경기 지표 상당히 호조 보이고 있지만 미중 간 무역 전쟁 등으로 인해서 글로벌 증시 및 경기 상당히 어려움 겪고 있습니다. 자, 독일의 2분기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마이너스 0.1% 역성장을 하면서 독일 경제의 황금기는 끝났다, 이런 기사도 엿볼 수 있었고요.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본과 계속해서 수출 전쟁을 펼치고 있는데, 자, 일본에서 지난주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 이후에 우리나라도 일본을 화이트리스트 수출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발표를 했고요. 자, 일부 협상을 제시했습니다만 일본에서는 거절을 했네요. 자, 그 외에도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한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홍콩의 범죄인 송환법 관련돼서 시위대가 홍콩 공항을 점거하면서 상당히 우리나라 관광객들도 어려움을 좀 겪었습니다. 자, 시위가 계속해서 격화되고 공항을 계속해서 점거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중국의 방위군이 홍콩을 과연 개입을 할 것인지 상당히 중요한 이슈인데, 만약에 중국이 개입을 한다면 서방에서 중국을 상당히 압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지정학적 리스크도 확산되면서 글로벌 경기, 그 다음에 글로벌 증시 발목 잡는 이슈 있고요. 그나마 조금 좋은 소식이 들려왔죠. 미국에서 9월 1일부터 부과하기로 했던 중국산 제품 일부를 10% 관세, 요거를 12월 15일로 연기한다고 했고요. 자, 9월에 관세를 부과하는 품목의 상당수 줄어든 것으로 보이고, 그 외에 일부 제품은 관세 부과를 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북한이 지금 우리나라를 배제하고 미국과 협상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문재인 대통령 한미연합훈련 관련돼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비난을 멈추지 않으면서 미사일 발사도 지속적으로 한 차례씩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미사일 관련된 정보도 일본이 미국하고만 공유하고 있고 우리나라를 조금 배제하는 움직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북한, 그 다음에 일본과 최근에 좀 분위기가 좋지 않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 이번 주에는 크게 오르진 않았습니다. 아주 소폭 오르면서 1210원대 계속해서 머물고 있네요. 자, 이번 주 국내 주식시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간 움직임 보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도 좀 하락을 했죠. 한 0.5% 정도 하락을 했는데, 자, 코스닥은 드디어 간만에 양봉이 나왔습니다. 소폭 한 0.2% 정도, 1포인트 조금 넘긴 상승을 했지만, 자, 이번 주에 그나마 긍정적인 것은 주가 하락세가 어느 정도 완화됐다라는 것에 의미를 둘 수 있겠고요. 자, 이번 주 보시면은 수산물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강세를 보였는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관련된 소식 나오면서 수산물 관련주가 강세를 보이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자, 이번 주에 우리 목요일날 광복절로 인해서 휴장했는데, 광복절 휴장이 상당히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자, 수요일날 밤에 미국 증시 급락한 이후에 국내 증시 휴장하고, 목요일 밤에 미국 증시가 일부 그래도 상승해주는 모습 나왔기 때문에 금요일날 국내 증시 크게 흔들리지 않았고, 자, 금요일 밤에 미국 증시가 다시 한번 상승했기 때문에 월요일 증시 국내 일부 좀 상승 출발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시장 변동성이 크지 않았는데요. 주식시장 차트 한번 간략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코스피 주봉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 차트 이번 주에 보시면은 지난주에 밑꼬리 쭉 달고 올라왔다면 이번 주에는 크게 오르거나 내리지 않는 가운데, 자, 금요일날 증시 좀 하락하면서 결국 음봉 하락 마감했고요. 자, 길게 봤을 때 상당히 중요한 자리에 있습니다. 이 지점을 이탈하지 않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겠고, 반대로 좀 빠르게 올라가면서 2000선을 회복해 주는 것도 중요할 텐데,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면 이 사이에서
타서 움직이는 이런 박스권은 작은 박스권 형성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일단은 2000선 위로 증시 빨리 올라가면 좋을 텐데, 자, 최근에 뭐 수급 상황이 그렇게 좋지도 못하고 글로벌 악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증시가 강력한 반등을 할 만한 이슈는 좀 적어 보입니다만, 그래도 많이 내려온 만큼 더 이상의 추가적인 급락은 없다라는 것이 시장의 전반적인 전망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자, 코스닥 주봉 차트 봤을 때는 드디어 뭐 크진 않지만 양봉이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8주 연속 2달 동안 음봉이 나왔는데, 드디어 뭐 양봉 빨간색이 하나 드디어 보이기 시작했고요. 자, 여기도 뭐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중요한 지점에 있죠. 자, 지난주에 뭐 급락 툼에 나오면서 일시적으로 이탈을 하긴 했습니다만, 여기 전고점 돌파했던 자리, 그 다음에 여기 지지받았던 전저점을 지난주에 이탈했지만 이번 주에는 그 지점을 지켜주려는 모습 나타났기 때문에, 자, 코스닥은 이제 어느 정도 하락세에 멈춘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 뭐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면 10% 정도, 650선 정도까지는 좀 어느 정도 반등을 해주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기대해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국내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뭐 최근 한 달 정도 변동성이 상당히 크게 나왔다면, 이번 주에는 변동성 크게 나타나지 않고 하루 오르면 하루 떨어지는 정도, 뭐 이런 횡보하는 움직임 나왔습니다. 드디어 하락세가 좀 어느 정도 일단락 됐다는 것에 의미를 둬야 되겠고, 이제 중요한 것은 여기서 빠르게 좀 반등을 해줄 수 있느냐 지켜봐야 될 텐데, 자, 글로벌 악재들이 또 터져 나올 만한 것들이 조금 있죠. 특히 9월 1일 날, 9월 1일 날 좀 관세 부과될지 이런 것도 지켜봐야겠고, 지정학적 리스크 홍콩 관련된 이슈, 그다음에 이란 관련된 이슈도 있을 수 있겠고요. 자, 10월 달 되면은 10월 31일에 브렉시트 관련된 이슈, 10월 달에는 또 요게 불거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글로벌 이슈들 살펴보면서 주식시장 어떻게 대응할지 전략을 잘 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좀 장대 양봉 한번 나오기를 기대해 보면서 이번 주 방송을 이렇게 짧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